자, 그러면 다음 이제 신청 취지를 썼으니 이제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되겠죠? 신청 이유. 신청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한번 보시면 먼저 간략한 내용 보시면 보전 처분을 필요로 하는 권리.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피보전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간명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를 전제를 해볼게요. A가 B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가 변제 기일날 변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A가 B에게 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날짜, 그 다음에 이율,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너무 또 장황하게 설명하면 판사님이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이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기재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청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런 피보전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내가 가진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의 제출과 그다음에 담보제공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전 신청 이유의 기재인 방법인데요. 신청 이유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겁니다. 피보전 권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피보전 권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피보전 권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냐면은 금전 채권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전 채권이라고 주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 청구권이 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구체적으로 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 가처분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필요성.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말씀드리면 누누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처분을 신청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채무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가압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자산가입니다. 자산가. 자, 자산가 한 100억 가지고 자산가라고 해볼게요. 자, 100억 가진 자산가. 이 자산가가 있는데 내가 빌려준 돈 1억을 안 갚으니 나는 가압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압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그 1억 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고 미국이나 또는 뭐 베트남이나 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느냐, 이민 가겠느냐. 100억을 가진 자산가는 쉽게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1억 원을 판결이 나면 내가 졌으니까 갚아야지라고 생각하지 그 1억 원,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1억 원 안 갚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자,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빌려준 채권자가 이 피보전 권리, 이 금전 채권이 있는데 10,000원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1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0,000원 빌려줬습니다. 채무자는 집 한 채 있고요. 그러면 채무자가 10,000원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채무자가 그 10,000원을 안 갚으려고 자기 집 팔고 재산을 숨길 거냐라는 것이죠. 자, 10,000원 때문에 재산 숨기고 처분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 개념입니다.